115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전일야와는 독일인 헤세 바르텍이 본 조선의 청일전쟁 전야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후미나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후미나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폰 강의가 무료입니다. 1. 독일인 헤세 바르텍이 127년 전에 조선에 왔으니 헤세 바르텍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책을 집필하던 전문 여행가이다. 그가 1894년에 조선 땅에 왔으니 2021년을 기준으로 127년 전 일이다. 공교롭게도 1894년은 조선 역사에서 큼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진 해였다. 1894년 1월 동학 농민혁명, 1894년 6월 갑오경장, 1894년 8월 청일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중에 갑오경장과 청일전쟁이 일어난 중간 무렵에 헤세 바르텍이 조선을 방문한 것이다. 헤세 바르텍의 견문록은 단순한 관찰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 체제에 걸쳐 널리 상황을 판단하고 동시대의 이웃나라와 견주어 예리한 판단을 하였다. 조선이 발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그의 해박한 정치 철학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1. 헤세 바르텍이 본 서울의 거리. 1. 서울로 가는 길.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주변을 순찰하고 활보를 하여도 조선의 농부들은 논밭에서 평화롭게 일을 하고 다녔다. 그들은 일본군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군보다 조선의 관리들이 더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데 일본군은 아직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아전은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빼앗아 갔으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서울로 가는 길은 초라하고 다니기가 힘들어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유럽인을 놀라게 했다. 이 서울의 첫인상. 서울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텔도 여관도 찻집도 없는 미개발 국가일 것이다. 이곳에 체류가 허락되는 유럽인은 오직 외교관과 선교사뿐이다. 10년 전만 해도 조선의 서울은 외교관과 선교사에게도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고 유럽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다. 3. 남산 위에서 본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황량한 황무지처럼 보였다. 땅바닥에 붙어있는 납작한 황토빛 초가집이 즐비하고 넓지간 도로도 없고 고층 건물은 물론이고 나무나 정원도 없었다. 그런데 푸른 나무도 있고 여기저기 번듯한 기와집이 보였다. 헤세 바르텍이 저 건물들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통역이 왕궁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란다. 왕궁이라고 하다 보기에는 웅장하지도 않고 멀리서 보면 초라했다. 이 건물들이 500여 년간 조선을 지배해왔던 조선 왕조의 궁궐이라고 하니 규모가 아주 작아 보였다. 태국이나 버마, 캄보디아의 왕궁과 비교하면 대궐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초라한 편이었다. 다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도시 외관이 아무리 초라해도 웅장하고 높다란 사원이 제법 있었는데 서울에는 그런 곳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4. 가까이에서 본 서울. 가까이에서 본 초가집은 역시 초라해 보였다. 곧 쓰러져 넘어질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기와집이라고 드문드문 보였으나 집이 초가집처럼 납작하고 규모도 작았다. 서울에서는 2층 이상의 집이 별로 없었다. 초가지붕에 흙으로 벽을 바른 집들은 기둥도 구부정하고 직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5. 허물어진 성곽. 서울을 둘러싼 성곽은 그나마 누구나 인정할 만한 건축물이다. 중국의 여러 도시처럼 서울도 20km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높은 건물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사대문이다. 사대문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대문을 닫고 아침에 날이 새어 밝아지면 문을 열었다. 도시 성곽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데 성곽을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매일 사대문을 열고 닫을까?
성문을 지키는 수십 명의 술락군이 날마다 빈둥거리고 놀고 있으면서 성곽을 수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였다. 6. 문화재의 보호. 서울의 옛 절터에 하얀 석탑 하나가 무심하게 서 있었다. 아무런 보존 장치도 없이 야산에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이 석탑을 보려고 개똥이 널브러진 골목길을 걸어야 했다. 또 다른 곳에서 4.5m의 비석을 보았는데 돌로 거북이를 조각한 받침대 위에 조각을 한 비석이 방치되어 있었다. 질, 비석치기 놀이는 양반 사회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의 표현이었다. 당시 조선에는 곳곳에 송덕비, 곧 공덕을 기리어 세운 비석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한 관찰사나 현감, 현령들이 자기의 죄업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덕을 쌓았다고 하면서 송덕비를 세웠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송덕비 앞을 지나가면서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그 송덕비에 발길질을 하거나 비석에 돌멩이를 던져 맞추기도 하였다. 본래 비석치기는 비석에 돌멩이를 던져서 맞추는 놀이였단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예 아이들이 비석치기라는 놀이를 만들게 되었다. 8. 오물로 가득 찬 도로. 서울의 길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여러 초가집을 연결하였으므로 미로와 같았다. 사람들은 오물과 쓰레기를 그대로 집 앞에 마구 버려서 매우 더러웠다. 7, 8세의 발가벗은 아이들이 길에서 그냥 용변을 보았다. 여름철에 집안은 너무 무덥고 습도가 높고 어둡고 파리나 모기가 많았다. 여기저기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조그만 산더미가 되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골목은 진창길이 되어 발목까지 빠져서 걸어다니기가 어려웠다. 9. 서울의 거리 청소. 그런데 서울은 전염병도 없이 사람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간다. 겨울의 추위가 매우 혹독하여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고 여름철에는 많은 소낙비가 내려서 오물을 씻어내며 조선의 개는 충성스럽고 집을 잘 지키며 음식 쓰레기와 사람의 대변을 먹어서 치우기 때문인 것 같다. 10. 서울에 대한 소감. 서울은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도시이다. 25만 명이나 거주하는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5만 여채의 초가 지붕과 흙벽으로 된 집이 전부이다. 생활 하수를 길거리로 그대로 흘려보내어 도랑이 되어버린 것도 그렇다. 당시 서울에는 산업도 굴뚝도 유리창도 계단도 없다. 물론 극장이나 커피숍이나 공원과 정원과 이발소도 없다. 집에는 가구나 침대도 없으며 대소변을 직접 거리로 내버렸다. 종교도 사원도 가로등도 상수도도 마차도 없다. 햇새 발택이 본 조선의 의복과 음식. 11. 개고기를 즐겨 먹는 나라. 조선인은 개고기를 유난히 좋아한다. 부죽간에서는 개고기가 많이 팔렸다. 조선에서는 서울에서 매일 소 한 마리만 도축하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인구에 비해 육류의 양이 매우 부족하였다. 조선인은 밥그릇이 매우 크고 일본인, 중국인에 비하여 3배쯤 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한다. 흰옷만 입는 사람들. 조선인들은 오물 한가운데 살면서도 주로 흰옷을 입는다. 몸이 지저분해져도 목욕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위로 자르지 않는다. 사는 곳에서는 묵은 때와 해충으로 가득하다. 그래도 조선 사람은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속옷, 애출용 도포까지 모두 흰색이다. 조선의 여인네들은 빨래하고 다림질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일을 해야 한다. 14. 유럽의 의상을 볼 수 없는 나라. 당시의 아랍인, 페르시아인, 인도인도 서양식 가죽구두를 신고 중국인이나 태국인도 중절모를 쓰고 유럽 의상이 전 세계에 퍼졌지만 조선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볼 수가 없었다. 15. 무늬가 없는 소박한 복장. 조선의 귀부인도 무늬가 있는 옷을 입지 않는다. 기생이나 무인은 화려한 색의 옷을 입지만 무늬는 없다. 조선의 여인들은 옷이 짧고 꽉 끼는 옷을 입는다. 4. 햇새 바르텍 입은 조선인의 사회생활. 16. 조선 남성들은 게으르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곤방대를 입에 물고 빈둥거리거나 골목길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노닥거리거나 낮잠을 잤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여성이 한가롭게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남성과 함께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노는 동안에 쉬지 않고 집안이나 마당에서 일을 했다. 여성들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고 어릴 때부터 물동이를 머리에 이어 날렸다. 여자들은 밭에서 농사 일을 했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고 다림질을 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일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 조선의 남자나 여자나 다른 나라 사람보다 곤방대로 담배를 많이 피운다. 17. 조선의 남자는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저 조그만 집에 소박한 살림 도구만 있으면 만족한다. 담배나 양식이나 약간의 고기를 살 돈이 필요하면 잠시 다른 집에서 날품팔이를 하거나 아내에게 며칠간 날품팔이를 시키면 된다. 만일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가지고 있으면 곧 관리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리들이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윤추구나 노동의욕을 상실하여 조선의 모든 산업이 말라 죽어가는 것이다. 18. 호객 행위가 없는 나라 인도, 중국, 일본을 여행하면 상점마다 많은 귀중품을 팔고 있다. 물건을 선전하며 호객 행위를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상인을 불러서 물건을 좀 보자고 해야 상인들은 별로 보잘것없는 모자, 곤방대, 총이, 칼이나 부채, 노쇠 그릇 등이 전부였다. 예술가나 수공업자들이 서울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물건을 만들어봤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리라. 19. 여성은 천한 존재이다. 이슬람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여인들은 집안 깊숙한 곳에 머물고 가까운 친척들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가까운 친척들도 여자는 천한 존재이므로 가까이 하여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것은 품위가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20. 댕기머리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댕기머리를 길게 닦고 바지저고리를 입은 아이들이 소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년들이었다. 남자가 장가를 가면 그 머리로 상투를 틀었다. 옮기니. 20일 여자아이들은 이름을 받았지만 호적이나 족보에는 오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대신하여 아무개 딸이라고 불렀다.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이름도 없어지고 태고라고 하여 태어난 마을 이름을 따서 안동댁, 김포댁 이렇게 불리었다. 옮기니. 22. 남녀 유별의 사회. 유럽에서는 조선인의 풍속이 일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본에서는 남녀 간의 왕래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반면에 동양에서는 조선의 여인이 가장 정숙하다. 조선에서 양반은 부인과도 자주 만나지 않고 이슬람의 나라처럼 남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랑방에서 방문객이나 친구를 맞이하며 여자들은 사랑방에 드나들지 않는다. 23. 양반가의 규수. 만약 외간 남자가 지체 높은 집 한 채에 침입하면 남자가 집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자신에게 죄가 있든 없든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된다. 대역죄를 지은 집안의 여인은 죄인 취급을 받고 노비가 된다. 5. 헬세 바르텍이 본 조선의 학문과 교육. 24. 조선을 짓누르고 있는 중국의 학문. 조선이 수천 년 동안 중국과 밀접한 관계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옛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학식으로 여기게 되었다. 중국의 한자와 유교의 학문이 학문의 전부가 되었다. 유럽인을 오히려 야만인이라고 깔보고 있다. 25. 서당의 교육. 서당에서는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한자를 가르쳤다. 서당에서는 한문을 낭낭하게 큰 소리로 외우면서 배웠다. 조선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이 이탈리아보다 높은 비율이다. 26. 조선인의 지리학. 조선인은 고대 그리스인처럼 지구가 네모난 평평한 판이라고 여겼다. 세계 지도에는 중국과 만주와 일본과 조선뿐이었다.
27. 과거시험. 과거시험은 궁궐의 뒤쪽에 있는 얕은 언덕에서 치러졌다. 과거시험을 치르고 심사관이 답안을 읽고 임금님이 평가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 그러나 시험은 형식적이고 많은 돈을 뇌물로 바친 사람에게 관직은 비싼 값으로 팔린단다. 과거시험은 왕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치러진다고 한다. 6. 햇세 바르텍이 본 조선의 군사제도. 28. 조선의 공식 문서에서 군인은 120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도의 방위와 왕궁의 감시는 일본군이 맡고 있다. 왕과 대신은 일본군의 포로나 다름없다. 조선에게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고 일본군 일개 여단이 조선에 상륙하여 조선을 점령해버린 것이다. 조선의 120만 군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29. 병역의 의무. 양반은 병역이 면제된다. 일반 서민의 남자가 군인으로 등록되는데 조선의 무관이 뇌물을 받고 이들의 군역을 빼주기 때문이다. 뇌물에 눈이 먼 무관과 하급 관리들은 죽은 사람도 군역 명부에 올리고 뇌물을 받아내었다. 그 군인이 전부 평생에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며 군복을 입어본 일도 없다. 그래서 조선의 군인이 120만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30. 서울의 상비군. 서울의 병사는 상비군으로 주변의 마을에서 뽑힌다. 대부분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가며 특정한 근무 기간이 없다. 군복으로 옷감을 받아서 각자 바느질을 맡겨서 스스로 만들어 입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 신발과 모자도 자비로 구입한다. 근무 중에는 세끼 식사를 제공받으며 3일간 왕궁에서 보초를 서고 3일간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 가족을 먹여 살린다. 30일 유럽식 제도로 새로 조직한 조선군대. 조선에서는 1881년에 군대를 새로 조직하였다.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 2명의 미국인을 교관으로 임명했다. 통역이 병인양요 1866년과 신미양요 1871년에 조선군이 프랑스와 미국의 함대를 물리쳤다고 하였으나 조선군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32. 조선군의 현실. 수도의 성곽에는 변변한 대포 하나도 없다. 지방에도 모든 대포들을 무관이 고철로 팔아먹었다고 한다. 충성심이 있는 무관이 군기를 세우려고 하면 하급 무관이 반기를 들기 때문에 군사 계획이 되지 못했다. 33. 열악한 기병대. 조선의 기병대는 매우 낙후했다. 조랑말은 끈기가 있으나 말이 작고 가마를 타는 것보다 느려서 쓸모가 없었다. 34. 천대받는 군인. 무관벼슬로 과거 시험이 있으나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문관에 비하여 존경을 받지 못하였다. 고위직은 문관이 무관의 직위를 겸직하였다. 지난 200년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무관들은 군대 조직이나 전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다른 나라의 군대 제도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35. 일본군은 키가 매우 작았고 중국 병사보다도 훨씬 작았다. 조선 병사들은 150 내지 173cm 정도로 우람하고 건장했다. 조선군은 지휘체계나 규율이 없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동학군에게도 쫓겨 도망을 했다. 일본군이 왕궁을 점거했을 때도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났다. 7. 햇세 바르텍이 본 탐관오리. 36. 매관매직과 탐관오리. 명성황후의 영민씨가 세도의 정점에 있었다. 고위직 관리만이 왕이 있는 궁중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관직은 이들이 매관매직을 하였다. 많은 돈을 주고 벼슬 자리에 나아가면 백성들을 괴롭히고 본전을 뽑으려고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였다. 이런 부정부패를 임금이 모를 리가 없다. 임금일지라도 수백 년간 뿌리내린 수구 세력의 적폐를 개혁할 힘이 없었다. 37. 탐관오리의 수탈. 모든 관직은 뇌물을 바쳐서 구하고 별 보잘것없는 아전만이 중인들에게 주어진다. 백성들이 거금을 가지게 되면 몰래 땅속에 묻거나 깊이 감추지 않으면 관리와 아전들에게 빼앗긴다. 국세는 10%이지만 관리들이 30 내지 40%를 뜯어간다.
38. 동학농민혁명 1890년까지 관직은 2, 3년 단위로 팔렸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을의 수령은 다시 뇌물을 받기 위하여 대부분 새로운 관리로 바꾼다. 민씨 일가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매관매직을 하고 그 임기를 1년으로 줄였다. 예전 같으면 2 내지 3년에 걸쳐서 조금씩 백성을 수탈하여 차근차근 본전을 뽑아 재물을 불렸다. 그런데 1년 안에 거금을 다 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한꺼번에 마구잡이로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39. 조선인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패를 차고 다녔다. 오늘날의 경찰에 해당하는 술락군에게 검문을 받을 때에 호패가 없으면 붙잡혀갔다. 40. 조선의 사법제도는 정당한 법령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재판은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조직적으로 협박하여 억압하고 재물을 수탈하는 도구가 되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아전의 언질이었다. 사건의 진실과는 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아전은 뇌물을 받고 실질적으로 재판관 노릇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재판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회초리로 때리거나 곤장이라고 하여 몽둥이로 엉덩이를 내리쳤다. 주리를 든다고 하여 죄인의 다리 사이에 막대를 쑤셔 넣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리뼈가 휘어지거나 부러지게 하였다. 이런 고문으로 인하여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죄인으로 붙잡혀가면 억지로 자백을 하여 죄인이 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8. 햇세 바리텍이 본 조선의 기술과 미래. 40일 조선의 인구는 선교사들이 1600만으로 추산하였다. 42. 조선의 인쇄술. 12세기에 벌써 서적 인쇄술이 있었다. 14세기 후반에 서양보다 100년이 앞서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도자기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러나 조선은 기술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침체하였다. 43. 조선인은 기술을 자급자족하였다. 분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만든다. 연장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면서 물건을 만든다. 44.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 조선은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조선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다양하여 온갖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러나 도로 교통로가 없어서 여러 지역이 막혀 있고 관리들의 수탈이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조선인의 내면에는 훌륭한 본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는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나라가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116일 밤 이야기 후민화자 전일야와는 동학나는 식민사관이고 동학농민혁명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